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정담처럼 나누는 곳, 지혜의 정담입니다. 저는 현역 의사 오인호입니다. 저는 45년 동안 노인병을 진료해왔고,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제 진료실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도 혹시 냄새가 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언제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후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존엄성,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냄새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냄새는 결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겪는 노화의 과정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냄새는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고 삶의 품격도 바꿀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이 채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과학에 있습니다. 이 냄새의 주음은 노네날이라는 이름의 휘발성 물질입니다.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물질은 우리 몸속에서 누구나 만들어내는 성분이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점점 더 많이 분비됩니다. 노네날은 한 연구소에서 젊은 층과 노년층의 채취 성분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40대 이후부터 이 물질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60대 이후에는 그 농도가 젊은 사람보다 최대 6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물질은 주로 피지선이 많은 부위에서 생성되며 귀 뒤, 목덜미, 겨드랑이, 배꼽, 발가락 사이 같은 곳에서 많이 검출됩니다. 문제는 이 물질이 공기 중에서 아주 쉽게 휘발되고 특유의 퀴퀴하고 눅눅한 냄새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비누나 물로는 잘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즉, 매일 샤워를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노네날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생기는 걸까요? 그건 우리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기 때문입니다. 우선 젊은 피부는 약산성의 상태를 유지하며 피부 위에 유익균과 유해균 사이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의 산도는 점점 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되고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나 피지의 산화가 더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노화된 피부에서는 오메가7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많아집니다. 이 성분은 산화가 잘 되는 특성이 있어서 노네날이 생성되는데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땀샘의 기능도 약해지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땀이 자연스럽게 노폐물을 배출해줬지만 노년기에는 땀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피부 표면에 노폐물과 피지 찌꺼기가 그대로 남게 되고 결국 그것이 산화되어 채취의 원인이 됩니다. 활동량의 감소도 한몫합니다. 움직임이 줄면 혈액순환도 둔해지고 노폐물은 피부에 더 오래 머물게 되며 신진대사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채취는 단지 한 번 씻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일어나는 변화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깔끔하게 옷을 입고 병원에 오셨고 샤워도 하루에 2번씩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도 채취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몰랐고 가족들도 말하지 못하고 조심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가 자꾸 멀리서 인사만 해요. 예전엔 무릎에 안겨 있었는데 요즘은 옆에도 안 오려고 해요.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냄새는 없앨 수 있습니다. 피부의 산도, 피지 성분, 땀 분비, 생활 습관 이 모든 것은 조절이 가능하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바꿔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냄새는 단지 냄새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나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노인의 날은 그저 몸의 변화가 만들어낸 하나의 작은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따뜻한 시선으로 받아들이며 내 몸을 다시 한번 돌볼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 냄새는 더 이상 걱정의 대상이 아닌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혹시 나도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조심스레 마음속에 담고 계셨다면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천천히 바꿔나가 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지혜 정담을 통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와 따뜻한 위로를 함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아래 무료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 또는 공감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논의 날은 피할 수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이물질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입, 생활 환경이 어떻게 그 냄새를 더 악화시키는지를 이해해야 진짜 해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는 결코 단일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피부, 입, 그리고 매일 숨 쉬고 살아가는 생활 환경까지 모든 것이 조금씩 영향을 주며 냄새를 더 짙고 무겁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라도 관리되지 않으면 냄새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몸에, 옷에, 방 안에 스며들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게 됩니다. 우선 피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샤워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샤워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냄새가 가장 잘 발생하는 부위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곳들입니다. 귀 뒤쪽, 목덜미, 배꼽,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 같은 것 말이죠. 이 부위들은 피지선이 풍부하고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 노네날 같은 채취 유발 물질이 쉽게 고이고 남아있게 됩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비누는 대개 알칼리성인데 노화된 피부는 이미 약한 방어막을 가진 상태라 이 비누가 오히려 피부의 산도를 무너뜨리고 유익균을 줄이며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씻은 뒤 물기가 남은 피부를 말리지 않으면 그 습기 속에서 세균이 증식하고 냄새는 점점 짙어지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제가 놓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구강 관리입니다. 입냄새는 특히 가까운 가족, 손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생각보다 훨씬 민감한 문제로 작용합니다. 틀니나 임플란트, 크라운처럼 입안에 인공 보철물이 있을 경우 그 사이에 음식물이 끼고 그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고약한 냄새를 만들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침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입이 마르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하면서 불쾌한 구취가 더 심해지죠. 여기에 고혈압이나 당뇨약 같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면 구강 건조는 더 심해지고 냄새는 입 밖으로 퍼지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입냄새는 칫솔질만 잘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혀 표면의 백태, 구강 내 잔여물, 치매, 양 등 복합적인 원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그저 양치만 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간과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환경입니다. 사람의 냄새는 그 사람의 공간에도 남습니다. 환기를 거의 하지 않고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집, 한겨울에도 공기를 전혀 순환시키지 않는 방은 몸에서 나오는 냄새가 서서히 벽지와 커튼, 침대, 옷에 배어들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공기 자체가 이미 냄새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냄새는 다시 우리 몸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한 분을 진료했을 때 그분은 본인은 샤워도 자주 하고 옷도 잘 갈아입는다고 하셨지만 방문해 보니 창문은 거의 열지 않고
커튼과 침대 커버는 몇 달째 세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베개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고 그 냄새가 방 안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냄새가 몸이 아닌 생활 공간에서 퍼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식습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름진 음식, 튀김류, 고지방 육류 위주의 식단은 피지 내 지방산을 늘리고 산화를 촉진해 체취가 더 강해지도록 만듭니다. 특히 고기 위주 식단을 오래 유지한 분일수록 노뇌날 분비가 더 많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와 흡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술은 피지 산화를 촉진시키고 담배는 체내 해독 효소를 억제하여 냄새가 더 오래 몸에 남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냄새는 단지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과 피부, 우리가 머무는 방,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숨쉬고 자는가까지 하나하나가 쌓여 냄새가 되고 그 냄새는 결국 사람 사이의 거리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이제 냄새를 부끄러움이나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고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그 냄새는 분명히 줄어들고 사람들이 다시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실제 진료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냄새로 인해 상처받고 위축되셨던 분들이 어떻게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가족들과 웃으며 지내게 되었는지 그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노인 냄새의 과학적 원인, 그리고 그 냄새를 악화시키는 생활 속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한 정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 냄새 때문에 상처받았던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삶을 되찾아간 분들의 이야기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분은 올해 77세이신 강순자 할머니입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기실에서도 진료실에서도 시선을 피하시고 입을 거의 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을까요? 그제야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그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를 아주 작게 내셨고 두 손을 잡고 옷깃에 가져가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 중 단번에 기억하게 만든 아주 섬세하고 조용한 고백이었습니다. 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손주가 요즘은 무릎에 잘 안 올라오고 며느리가 옆에 앉을 때마다 창문을 살짝 여는 게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혹시 나한테서 냄새가 나나 싶었다는 겁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변화예요. 그냥 참고 사는 게 아니라 관리하면 분명히 바뀝니다. 그날 저는 노네날이라는 물질의 정체부터 피부와 입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관리법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렸습니다. 특히 강순자 할머니께는 매일 씻으시되 귀 뒤, 겨드랑이, 배꼽 같은 보통은 잘 안 닦는 부위까지 꼭 챙겨주시고 샤워 후엔 수건으로 두드리듯 닦아낸 후 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혀 클리너로 백태를 부드럽게 닦는 습관과 침 분비를 유도하는 무설탕껌, 수분 섭취를 하루 6잔 이상 하는 것도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할머니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해 줍니다. 그렇게 진심을 담아 안내해 드렸고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강순자 할머니는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엔 처음과는 사뭇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분명 미소가 있었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할머니가 먼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손주가 제 무릎에 다시 올라와요. 며느리도 요즘은 창문 안 열어요. 이젠 제가 먼저 말 걸게 되네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사람 같아졌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겐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냄새는 단지 몸에서 나는 휘발성 물질이 아니라 관계를 밀어내고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삶의 활기를 빼앗아가는 조용한 장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냄새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다시 웃게 되고 가족이 가까이 앉게 되고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80세 독거노인이셨는데 자녀들이 멀리 살고 있어 자주 왕래가 없었고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진료 중에 그 이유를 여쭈었을 때 제가 냄새 나는 것 같아서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본인에게 냄새가 날까봐 사람을 피했고 스스로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사시더라도 생활 루틴을 딱 3가지는 지켜주세요. 발가락 사이 씻기, 혀 클리너 사용, 그리고 하루 6잔 물 마시기. 이것만 해도 정말 달라집니다. 한 달 후 장정호 할아버지는 정말 환한 얼굴로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니까 다들 냄새 안 난다고 해요. 요즘은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어요. 그게 그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어요.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냄새는 그 사람의 존재감을 바꿉니다. 그리고 냄새를 바꾸는 건 단지 위생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존중하고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강순자 할머니와 장정호 할아버지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분들이 단 한 달 만에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었던 건 그분들이 가진 특별한 약이나 유전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 그 단순한 실천이 삶 전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냄새를 정말 줄일 수 있나요?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이 루틴을 하루 루틴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기상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 하루 속에 냄새를 줄일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타이밍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아침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안 세균과의 작별입니다. 밤새 입이 마르고 세균이 번식했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칫솔을 들기보다는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 한 잔이 입안과 장 속을 깨워주고 밤사이 정체된 노폐물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 다음엔 혀 클리너로 혀를 닦아주세요. 혀 위에 하얗게 끼는 백태는 단순한 음식 찌꺼기가 아닙니다. 그건 냄새의 핵심 물질이자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혀는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닦고 절대 강하게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극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야 칫솔을 들고 양치질을 해주세요. 칫솔질은 강도보다 방향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보철물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닦아주세요. 이제 피부 관리입니다. 샤워를 하실 때 대부분은 상체만 중심으로 씻으시고 자주 닿는 부위는 대충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닿지 않는 곳에서 더 잘 생깁니다. 귀 뒤, 겨드랑이, 배꼽,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이 5군데만 정확히 씻어도 채취는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순한 약산성 비누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샤워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와 겨드랑이는 수건으로 두드리듯 말린 뒤 드라이어에 찬바람으로 건조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습기는 곧 세균입니다. 세균은 곧 냄새입니다. 샤워 후에는 보습제를 꼭 바르세요. 건조한 피부는 피지를 과다 분비하게 만들고 그 피지가 산화되면 다시 노내 날이 생깁니다. 보습은 단지 피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채취를 줄이기 위한 피부 방어벽이기도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틀니 세정을 잊지 마세요. 틀니는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구강 내 세균의 집합소가 될 수 있습니다. 틀니를 매일 전용 세정제에 10분 정도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입냄새의 60 이상은 줄어듭니다. 이제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수분 섭취 루틴이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안 마십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마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아침 8시, 11시, 오후 2시, 5시, 자기 전. 이렇게 5번 정도는 한 컵씩 미지근한 물을 마셔주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수분은 몸의 냄새를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안에서 정화시켜주는 필터입니다. 특히 오후 시간에는 자일리톨 무설탕 껌 하나를 씹는 것도 좋습니다. 침 분비를 촉진하고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 입냄새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줍니다. 저녁이 되면 의류와 침구를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속옷과 양말은 무조건 하루 한 번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그 위에 입는 옷은 2, 3일에 한 번, 베개 커버는 3일에 한 번, 이불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따뜻한 물로 세탁해 주세요. 햇볕에 말리면 더 좋습니다. 자외선은 살균 효과를 주고 냄새 분자를 분해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방 안 공기를 꼭 바꿔주세요. 잠자기 전 10분 창문을 열어 하루 종일 쌓인 냄새를 바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공간에 갇혀있던 냄새가 여러분의 다음날 기분까지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루틴들, 아침에 물 한 잔, 혀 클리너와 드라이어, 자일리톨 껌 한 알, 그리고 커튼을 여는 손짓까지, 이 모든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반복적인 실천이 삶의 분위기를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 루틴은 단지 냄새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을 다시 존중하겠다는 선언이고, 가족과 친구, 세상과 다시 연결되겠다는 의지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요. 손주가 제 무릎에 다시 올라와요. 경로당에서 다시 반갑게 맞아줘요. 이 말들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 말들 안에는 그동안 냄새 때문에 멀어졌던 사람의 온기, 그리고 다시 가까워진 삶의 연결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냄새가 사람의 관계를 얼마나 조용히 갈라놓는지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아무도 직접 말해주진 않지만 그분 스스로가 이미 느끼고 계십니다. 가족이 대화 중에 자꾸 창문을 열고 손주가 무릎에 앉지 않으며 친구가 어깨를 돌려 앉을 때 그 순간 마음은 조용히 닫힙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의문 속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자신감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루에 5분, 10분만 투자해서 냄새를 관리하기 시작하면 그 상황은 정말 놀랍게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다시 다가옵니다. 멀었던 대화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다시 똑바로 쳐다보게 됩니다. 어느 날 81세 박정소 어르신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이 거의 없었고 표정도 늘 굳어 있었죠. 그날도 묵묵히 진료를 받으시고 나가시려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여쭙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가장 괴로운 게 뭘까요? 그러자 이분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냄새요. 냄새 때문에 다들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이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마음속에서 이 문제를 품고 살아오셨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채취가 아니라 자존감 전체가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 후 저는 3주짜리 냄새 관리 루틴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주 전화로 체크하며 정말 조금씩 성실하게 실천을 도와드렸습니다. 3주 후 병원에 다시 오신 박부는 처음 보는 듯한 밝은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진료실에 앉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틀 전 손주가 제 무릎에 올라와 안겼어요. 그날 그냥 울컥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울컥했습니다. 냄새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사람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큰 감정의 울림을 주는지를 그날 저는 깊이 실감했습니다. 비단 가족 관계만이 아닙니다. 이웃, 친구, 마을회관, 경로당, 목욕탕, 우리의 삶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냄새는 그 거리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아주 조용한 열쇠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말 없이 타인의 눈치를 보게 되고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냄새는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줄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요. 제가 안내해드린 관리 루틴을 정말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사람들 속에 섞인 느낌이에요. 이젠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부끄럽지 않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냄새는 몸에서 시작되지만 마음까지 퍼져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당신이 더 이상 창문을 열까 걱정하지 않도록, 가까이 다가오는 가족과 친구를 마음 편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작은 변화의 따뜻한 시작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그리고 나도 시작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그 작은 클릭 하나에 진심을 담아 계속해서 더 따뜻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고민, 그리고 작게나마 바뀐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까지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